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간밤에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일본도 역시 조금 전에 역사적 신고가인 44,000포인트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좀 펼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우리가 그전까지 눈높이였던 최고의 눈높이였던 한 3,300선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것저것 거쳐야 할 것들이 계속적인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잘 버티면서 다시 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가장 지금 우리 시장의 뜨거운 업종, 조선 업종이 식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그동안 안 갔던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도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좋은 트리거만 있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 수익낼 수 있는 거리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정책 기대감을 실릴 수 있는 업종과 종목 판단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 오늘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조선주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10시 1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3,230선을 재회복하면서 상승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820선을 오늘 재회복을 해줬는데 일단 코스닥 쪽보다는 오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7%가량 지금 올라주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지금 오름폭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 일제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나 장중에 지금 2%가량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붙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일단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26년에도 HBM의 이 지위,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 오늘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단 안에서는 일단 이 조선주 대형 조선주는 조금 쉬어가지만 조선기자재 그리고 중형 조선사 쪽으로 다시금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HJ중공업은 오늘 하락 전환이 되면서 이 중형 조선주단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일단 대형 조선주단 함께 보자면 하나오션이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0.78%가량 하락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 조선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기자재와 그리고 중소형 조선주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조금 쉬어가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0.24%가량 하락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방산주들 오늘은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와 이 지주사단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증권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 일제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다시금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다시금 증권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5%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4.53%가량 상승, 키움증권도 약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건 일단 금융주단 안에서 증권주와 지주사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이 카카오가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챗 GPT가 탑재되게 된다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카카오 0.1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 0.66%가량 하락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국 공장에서의 사건이 있었던
현대차 오늘 0.23%가량 오르고 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0.29%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이에 대해서 실적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오늘 주가 전반적으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 바이오단에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2.82%가량 하락하고 있고 HLB도 1%가량 하락입니다. 다만 오늘 좋은 이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어제도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파마 리서치가 이 리쥬란에 대해서 외신에서 지금 외국 여성들이 리쥬란을 맞으러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파마 리서치가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일단 1%가량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 하락에서 지금 양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C 바이오가 7% 넘게 튀어오르면서 이 리토에 대한 기대감, 미용 의료기기주들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는 LNC 바이오의 상승이 있고요. 7.87%가량 튀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휴젤은 지금 0.75%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고 클래시스는 0.36%가량 상승입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주 단 안에서는 LNC 바이오와 파마 리서치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이 원익 IPS가 3.78%가량 오르고 있고 동진 세미캠도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HPSP도 1.3%가량 상승, 파크 시스템스도 2%대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소부장단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 CXL 반도체, CXL 메모리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CXL 반도체 관련주들의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주 단에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0.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0.13%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어제 좋았던 화장품주들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데 VT가 0.63%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230선을 넘어선 이후로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 넘게 오르면서 3,2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4%가량 오르면서 821선 지금 회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3,230선과 820선을 재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름폭 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이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장중에 매도폭을 줄이면서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100억가량 사고 있고 기관은 14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36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억가량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시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시선이 다르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들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 3,230포인트 선까지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도 오늘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이번 주에는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지수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조금씩 3,3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선두에는 역시 조선주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단에서도 지금 그전에는 대형 조선사들이 주가가 잘 갔다면 그다음에 중소형으로 온기가 퍼졌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퍼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조선 기자재와 조선주가 가장 뜨겁고 관심도 많이 받고
주가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겠죠. 특별한 이슈가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가장 지금 신뢰받고 있는 업종은 조선주라는 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크게 가운데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증권주도 오늘 좋습니다. 증권주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비밀 회담을 가졌답니다. 비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을 다시 좀 올려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가는 걸까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한 번의 우리가 이 불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또 앞으로의 작업들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그 관련해서 이 비공개 회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안도 했답니다. 뭐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오랜만에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외에도 CXL 반도체 HBM 쪽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밑단의 소부장 업체들, 특히 CXL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CXL 관련된 퀄 테스트 이야기, 그런 이슈도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뭐 지주회사도 연관이 되겠죠. 증권주나 지주회사 쪽으로 약간 연관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SK가 또 잘 가고 있어요. 이외에도 뭐 CJ나 이런 지주사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정부 정책, 뭐 대주주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상법 개정안도 많은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좋았던 건설주가 오늘 뭐 어제만큼의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의미 있는 앞으로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조금 눌려 있다가 자동차주가 현대차, 기아가 오늘 좀 올라가니까 일단은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미국 쪽에서 있었던 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왜 구금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을 하나씩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조선주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대세는 조선주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고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업종이 결국에는 조선주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했고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조선주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조선을 우리가 미국에 가서 배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약간 위축되는 거 아니냐.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우리가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미국에다가 기술도 같이 협력을 할 것은 협력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의 글로벌 산업의 밸류체인이 생기게 되고 그런 밸류체인이 커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이 공동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에 그런 걱정은 너무 큰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전재수 해양수사부 장관도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이 해양수산부가 조선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 울산, 거제 이렇게 해서 조선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자금, 우리가 투자하려는 그 자금을 이 불거에다가 투자를 해서 MRO 단지를 만드는 것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부산, 울산, 거제 이쪽에 새로운 조선벨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도 뭔가 투자금이나 앞으로의 미국의 MRO 사업을 여기에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착착착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오리엔탈 전공은 여기인데 오리엔탈 전공이 어제 오늘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10% 넘게 급등세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IM증권에서 이 오리엔탈 전공이 LNG 운반선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적의 개선에 드라마틱하게 반영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대형 조선주,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갔다면 그 다음 타자로 뭐 HJ중공업,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이 갔고요.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뭐 이런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케이프라든지 이 조선주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작은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주가가 지금 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인 조선업이 지금 좋다라는 게 다시 한번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들 어떤 것들을 좀 더 봐야 할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종목 동방선기 오늘 24%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현재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해양 플랜트 기자재 쪽 그런 부분을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인증받은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일 대비 한 1,230원 상승하면서 6,26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당연히 이제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갔는데요.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왜 그 피팅 쪽입니다. 배관 피팅 그리고 밸브 쪽에서 막대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5% 넘는 급등세로 9,45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KSP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박용 엔진 부품 쪽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LNG 그런 선반 수요 확대에 대한 실적 기대감 부분이 있고 여기 최근에 조선 빅3와 또 협력해서 친환경 도약한다. 그런 이슈도 전해졌죠. 오늘 52주 신고가 11%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12,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태강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52주 신고가 갔는데 산업용 배관 피팅 전문 업체예요. 오늘 28,000원 선까지 간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뭐 대형, 중소형 다 강합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뭐 CXL, HBM 할 것 없이 오늘 좋은데 그 안에서도 뭐 CXL이 가장 강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도 한편에서는 있고 미국에서 자꾸 목리를 부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결국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인증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 미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그전에는 거의 한 번 승인을 받으면 거의 크게 문제없이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이든 정부 때 했다면 이번엔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건별로 승인을 받아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 건별로 승인을 받는 것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건별로 받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승인을 받는 이 연간 승인제를 미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총량제를 연간 단위로 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뭐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별로 받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라는 식의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걸 뭐 빨리 결정해줘야 사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차후에 대비책을 마련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차라리 연간 승인제로 받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협력,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을 그동안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걸 굉장히 의존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공급하는 공급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브로드컴에다가도 이제 HBM을 공급할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장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이러니까 그래 이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결국에 좋은 앞으로의 시장이 커지는 호재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늘은 이 미국의 마벨 쪽에서 마벨 스트럭테라를 대상으로 해서 DDR4와 DDR5 D램 제품 호환성 테스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마벨 스트럭테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CXL 2.0 기술을 활용하는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CXL이 앞으로 HBM 다음으로 CXL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HBM 다음 그런 스텝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CXL 어제와 마찬가지로 CXL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이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요. 한 65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잘 가요. 여기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 연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2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페타시스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목표 주가 8만 1,000원으로 상향한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회로기판 업체인데요. 앞으로 이제 AI 수요 이런 부분으로 최첨단화되면서 고사양, 기판 이런 수요가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 짚었더라고요. 3% 강세의 흐름으로 7만 1,4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데 오늘 0.5%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쪽 유닛 테스트는 오늘 살짝 눌리네요. 한 0.5%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봤고요.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증권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증권주가 한때 7월 뭐 이런 때 주가가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에는 쉬었죠. 주가가 다 이렇게 하향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들어서 다시 증권주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오늘도 증권주들의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앞으로 뭐 증권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도 늘어날 거다. 뭐 증권사들 중소형 증권사들도 보니까 실적이 다 개선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증권주나 이런 지주사가 잘 가려면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30분 정도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가 뭐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대표가 전부 다 함께하는 간단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따로 비공개하는 30분간의 간담회를 가졌대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뭐 요구나 제안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이것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구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하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사인을 냈어요. 긍정적인 사인을 내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바로 증권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증권주나 이런 게 한번 무너지게 만든 또 하나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구윤철 경제부총리였는데 그 뒤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결정 관련해서 그전에는 10억 원으로 낮춰야 된다는 정부 결정이 있었는데 그런 정부 정책이 결정이 꼭 옳지만은 않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한껏 반영하겠다. 많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이번 달 안에 어쨌든 결정 짓겠다라고 이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카운트다운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거의 결정되는 건가? 결정이 임박되는 것인가? 9월 안에 결정되나? 다시 기대감을 마구마구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나 아니면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그 다음 타자를 기다리는 상법 개정안, 세 번째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각 이것도 아마 이제 추진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차근차근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으로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자기자본 1위 그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올해 상반기만 10조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만 찝어드리면 오늘 6%대 강세 흐름으로 상승폭 이 중에서는 두드러지죠.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도 그 뒤를 이어서 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4% 거의 5% 가깝게 비견되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이제 IB 쪽, 그러니까 기업 금융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용증권은 자사주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승계 작업이 좀 맞물려 있어서 주주가치 제고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별다른 그런 소식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5% 상승하면서 14만 5,100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 좀 해봤고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볼까요?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번 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선반영, 어떤 면에서는 순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흔히들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고 하죠. 바로 내일 모레 9월 11일 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들 쪽들보다는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다양한 재료가 이어지는 이러한 그 반도체 쪽들 그러다 보니까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들이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들,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든다면은 바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DDR5 기준으로 고정 거래 가격이 5.25달러였었는데 이건 6개월 전에 대비했을 때 38%나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브로드컴의 또 다른 AI 칩, 또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CXL과 관련된 콜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 제2의 HBM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10일부터는 대만에서 세미콘 타이완 2025 전시회가 개최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줄 만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주가가 반영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업종 내에서도
중소형 기자재단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여전히 순환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도세 문제 지주사들도 또 숨고르게 한 이후에 다시 또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단기적인 어떠한 그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섹터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반도체 그런 부분 좀 강한데 증권이나 그 이유를 또 잘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뭘 가져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다양하게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사양들이 확산이 된다라면 결국은 피식의 회로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먼저 IT 소부장 쪽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덧 7만 원을 향해서 넘어가고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뒤따라가겠죠? 대표적으로 대덕전자를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월 말과 8월 초에 25,000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내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AI 서버 중심의 MLB 시장은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FCBGA 수익성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다시 한번 한 달 반 동안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대덕전자 여러분들 눌림목을 이용한 장중에도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25,000원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25,000원 이하 자리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오늘 저희도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구금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또 어떤 악재가 될지 아니면 뭔가 반전의 기회가 될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8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다수가 자진 출국을 희망하면서 구금된 직원 300여 명 대부분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외교부 현장 대책반은 구금 시설을 방문해 전세기 탑승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나 귀국 준비를 했다며 자진 출국 시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 부여 절차도 이날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출국 전 필요한 기록 관리 절차다. 외교부는 9일 다시 시설을 방문해 준비를 이어간다. 한편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70사건 총 4,580만 원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국내 처음으로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신종 금융범죄로 보고 수사 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이며 알뜰폰 이용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특히 광명시 아파트 단지 주민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 피해가 집중돼 중객이 해킹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뒤늦게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이상 거래 통보 시스템을 가동했으나 추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통신 문제가 아닌 결제 시스템 신뢰도와 이동통신 보안 리스크를 흔드는 사안으로
기반으로 금융통신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0.5%대 상승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가 크진 않은데 현선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24% 820선 오늘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약보합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시장의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강보합권 0.3%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0.74% 정도 상승세. 일본 니케이가 좋은데 일본 니케이가 0.6% 가까이. 장중에는 44,000선도 터치했어요. 일본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좀 은근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일본 시장. 이시바 총리가 사임한다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번 주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또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텐데 오늘은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의 최영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이건 빨리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예, 그렇죠. 구금 사태 때문에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고, 놀랐죠. 예. 우리나라 국민 지금 300명이 체포 구금당했다는 거 이거 전쟁 아니에요? 그 정도인가요? 아니 백인은 인디언들한테 비자 받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사실 일리가 에일리언스라고 그러다가 사실은 원래 법적인 게 undocumented 워커라 그래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안 되고 사실 지금 우리가 내일 이제 747 비행기가 이제 애틀랜타 공항에 나와서 다 이제 모시고 온다고 네, 돼 내일 있어요. 간다고 하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맞는 거냐. 근데 지금 한 30분 전에 미국 고위 관리가 네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 우린 지금 자진 귀국이잖아요. 네. 근데 디포티드라고 그랬어요. 추방당한다고. 추방입니까? 예. 어.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혈맹인가.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옛날 같으면은 사전에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속속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게 기획이 된 게 언제냐. 8월 달에 현대 자동차가 네.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미국에서 네. 네. 그리고 이게 관련된 최초 영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4명의 라틴계를 체포하려고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목적이 아니었어요. 국민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340명까지 지금 475명까지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미국의 당국의 수색영장이 확보된 게 사실은 굉장히 이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기획이 된 겁니다. 지난달부터 그럼 이야기가 나왔다는 네. 건데.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의문점이 뭐냐면 네네.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이 타겟이 고용한 기업 아니냐. 왜냐면 현대차 최고점 찍었을 때 이거 쳤고 등등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계속 단어들이 지금 이게 진짜로 리무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네. 계속 디포티드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무슨 배우를 갖고 무슨 의도를 갖고 왔는지 이 자기네들이 이거 행정을 잘못해서 하는 건지 영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뭐 아니 뭐 이런 거 우리 또 기업인들의 이 안위를 생각을 해볼 때 내일 일단은 그 300명이 네.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돌아오죠. 정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진 출국. 네, 자진 출국입니다. 지금 뭐 트러블이 생겼으니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진 출국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정부 쪽에서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디폴트라고 하면서 추방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추방을 하면 이게 그런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짧으면 5년, 다시 길면 못 들어가는 10년간 거잖아요. 못 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자진 출국을 하느냐 하면요. 네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것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진 출국을 해야 되는데 자진 출국을 할 때 조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네. 불법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화약고입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 비자, 비환이나 그다음에 전자여행 허가 이거 다 모두 비즈니스 활동은 가능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 뭐 관행이라고 그러지만 비즈니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뭐 가서 하고 미국 내 회사 다 가능한데 갑자기 미국에서 돈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이 정도면은요 사실 자국 대사 소환해야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 대사도 없고 주한 미국 대사도 없어갖고 이런데 미국 대사 초치해야죠. 이 정도면은 300명이라는 우리의 아주 국민을, 선량한 국민들이 지금 이런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 진짜로 이상한 그 시설에 가서 냄새도 나고 뭐 곰팡이 때문에 좀 잘 수도 없다는 데 가 있는데 자 진짜로 우리가 자진 출국하더라도 undocumented 미등록된 노동자냐 네. 진짜로 일리가 엘리어스냐 불법 체류냐 이것부터 당장 딱 결정을 짓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들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예, 요 부분들은 진짜 뭐 지금 단어는 계속 강제 추방이거든요. 디포티드 됐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 행정당국의 지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법이나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온다라고 이 사인을 주고 결정을 짓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또 한번 태클을 걸고 또 비슷한 선례로 또 뭔가를 많죠. 하게 될 텐데. 아니 원래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뭐 그 불법 이민자들을 네, 우리 해놓은 건 추방 작전을 하고 우리는 있잖아요.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예, 일하고 있고 지금 몇 조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뭐 6조 이상 들어간 지금 투자한 현대차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하는 데인데 내년에 지금 완공해갖고 지금 생산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셋업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지금 굉장히 뭐 진짜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거는 야 이거는 과연 우리가 혈맹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까지도 굉장히 지금 뭐 격양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현지에서는 이 추방이라는 경제가 조지아를 강타하고 있다. 조지아만 딱 떼놓고 보면요, 조지아의 3대 무역국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거기.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서 지금 2만 6천 명 이상을 지금 뭐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저는 주 차원에서 이거를 했을까? 그리고 그쪽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주 차원에서의 주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거를 기획한 게 조지아 검찰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하고 전체의 작전명도 있어요. 미국을 구하라.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명확하게 좀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돼요. 네. 만약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있다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국 대사 소환하고 미국 대사는 초치하고 이럴 정도의 지금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관행적으로 빨리 일을 끝내려고 사람을 그렇게 쓰고 단기 비자를 가져가서 그냥 거기서 일을 하고 이런 관행의 문제가 어쨌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관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너무 악의적인 공격이다, 의도적인 공격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죠? 저는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비자라고 가도 네. 비완이나 ESTA로 가도 비즈니스 회의, 네. 그다음에 계약 협상, 그리고 단기 트레이닝, 미국 내 회사에 대한 점검 시찰은 가능하다고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건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수익을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급 주체가 누구냐?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본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위험성이 너무 표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분위기 좋게 끝났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것이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분위기 좋게 끝났단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물론 조지아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조치 중에 하나였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언급했거든요. 네네. 무슨 의도가 아니 근데 그러면 군대가 동원이 됐잖아요. 네. 군대가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헬기가 동원이 됐고 군용 차량이 왔고 그다음에 총을 파지를 했고요. 예비 탄창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연방 정부죠. 네. 이거는 주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트럼프에게 보고를 갖고 또 트럼프가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게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 네.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순화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아니 투자하고 기술까지 줘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런 대우를 받자고 우리가 지금 FTA부터 혈맹이고 위고 투게더 투나잇 이 혈맹에 이거를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무슨 의도로 무슨 효과를 바라면서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작전을 펼친 걸까요?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정교하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자를 무기로 해서 사실 기술 노하우로 다 넘겨라거든요. 와서 다 저걸 해라. 훌륭한 기술적 재능이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네. 트럼프 말이에요. 와서 네. 그러면은 지금 저거를 다 놓고 가라. 기술 노하우 다 던져라.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숙련된 네. 고임금에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고 기술 전수를 해라.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와서 여기서 연수 받고 가시는 게 훨씬 맞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르네상스를 하려 그러면 어차피 누군가가 와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전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거기 넘어가는 지금 징검다리 역할이거든요. 이거를 안 한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외무부도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네. 얘기하고 매년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도 한국에 이런 직업 전문 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입법 노력은 했어요. 네네.
근데 뭐 노력만 하면 되나요? 그게 통과가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FTA를 이제 그 맺은 나라들 보면요, 다 이민 쿼터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이제 한미 FTA하고 그때는 단기 무비자 뭐 이런 것들로 갔는데 그 이후에 잘 아시지만 뭐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쏘는 과정까지 네. 다 겹치면서 2011년도에 국회 비준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그때 뭐 이거 반대하신 분들이 사실 통합민주당이에요. 네, 그때 뭐 네. 정치적으로 이제 뭐 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캐나다, 멕시코는 무제한이에요.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는 5,400만 명 지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호주 같은 데는 15,000명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FT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돼 갖고 지금 표류 중이거든요. 저거 풀었어야죠. 그리고 뭐 당시 이제 FTA 이제 국회 비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것들은 진짜 뭐 우리 외무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다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를 다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네. 하나 우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동맹국 국민을 체포하는데 사전 통보를 안 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수색영장 체포되는 과정이 지금 다 이제 까졌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4명의 이제 라틴계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좀 갖고 왔지만 이게요, 그 전날 나온 체포영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8월 말에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전에. 충분하게 한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팍 치고 나오니까 그 불법 이제 체류자로 이제 뭐 모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수가 뻔한 거예요. 다음 수는 불법 체류자인데 그 다음 수는 고용한 기업에 지금 때리러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공교롭게 현대차가 8월 달에 미국 내에서 최대 판매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뭐 좀 이상해지죠. 얘기들이 이제 다 앞뒤를 맞춰 보니까. 그래서 등등이 우리가 진짜 6조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해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연내 완공해서 내년도 생산하는 바로 직전에 있는, 그래갖고 세밀 조정해서 이제 공정을 잡아야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건드렸다. 이거는 뭐 진짜 뭐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생각이 뭐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제조업 르네상스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네. 이건 미국에 진출했던 지금 기업들의 57%가 여기에 투자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만큼 네. 지금 뭐 우리 고민이 돼야 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노동자의 3분의 1이 이민자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외국에서 뭐 여기 진짜로 뭐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이 근로자들은 외국에서 계속 이민자들 받아왔거든요. 지금 100만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노동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난주에 또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네. 고용지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쨌든 연관되어 있고 걔를 같이 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 전쟁이 노동시장 약세 신호로 좀 넘어갔는데 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쭉 뭐 매달 봐오는 노동자에 보면서 네. 62만 명이 비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게 이제 공급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100만 이상이 지금 필요한 숫자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트럼프가 약속한 경기 호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일단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다른 데다가 지금 뭐 진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는 손자병법 많이 봐갖고 왜냐면 영광된 패배보다는 네. 더럽혀진 승리를 선택한다. 이게 자기 아주 좌우명이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용이 시지 불용이라서 쓰면서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 불법 이민자를 지금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해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수급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지금 그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숫자들이 안 나오니까 자 지금 뭐 대표적인 동맹까지도 이렇게 한다. 뭐 등등의 진짜로 럭비공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서 뭐 대안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이런 뭐 불법 이민자 근로자들이라고 지칭을 해서 쫓아낸다고 치면 거기를 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인들이 그런 데서 일을 안 하잖아요. 일도 안 할 뿐더러 고임금 미국인 고용하고 그러면 생산비부터 그쵸, 운영비 부담이고. 얼마나 노력하고 이제 거기는 그 이민자들로 간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최저임금법을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네네네. 했거든요. 최저임금법 만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1931년도에 이 임금을 줄 테니 당시에 이제 남부에 있던 흑인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북부로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야, 이 정도 딱 주면은 숙련되지 않은 흑인 노동자 쓰지 말고 백인 노동자 써. 그게 사실 미국의 최저임금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미국의 많은 노동조합 중에 있잖아요. 흑인이 가입 못하는 노동조합이 너무 많아요. 등등의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해서 지금 뭐 자기들의만의 리그를 만든 건지 사실 트럼프의 가장 그 선거의 원동력이 됐던 거는 그쵸? 고물가에 환한 백인 노동자였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와서 연수를 받든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그쵸. 백인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뭐 관리를 했고.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화가 난 뭐 전체 이제 노동자급에서 화가 난 거는 연방 정부의 뭐 다찌 계획으로 지금 다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이 연방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도 트럼프가 삭감을 했어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거기. 진짜로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넘어갈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참 장단에 진짜 놀아난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인데 당장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어제 뭐 리포트나 분석하는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네. 뭐 결국에 이런 어쨌든 트러블이 생겨버리니까 미국에서 만들려는 2차 전지 배터리나 자동차 이런 시장 진입하는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도 줄 것이다. 숫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크게 문제 있죠. 문제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가 계속 가야 되고 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런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술에 얹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 기술은 누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진짜로 뭐 탑다운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돼버린 건데 네. 전문 인력들을 위한 비자 발급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뭐 한 번은 고위급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전문직 E4 이제 하는 거에 있는데 자 그런 거를 또 내준다고 잘 우리가 포섭을 해놓으면은 트럼프는 또 뭘 챙겨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한테 가한 이 압박은
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들으세요. 넥스트는 기업입니다. 이 소리가 분명히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비와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우산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지금 다급하고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부분들이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300여 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십니다. 네네. 그걸로 끝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 돌아오는 거는 거기 지금 진짜 열악한 이 상황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서 자진 귀국을 한 거지 문제 해결점은 아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실제로 탑다운 정상회담에서라도 풀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문서라도 꼭 보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고 뭐 기업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그렇죠. 도움도 받고 좀 규제나 이런 것도 약간은 조금 인센티브를 받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막 압박해 아니,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개조업 르네상스를 우리가 돕겠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으면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스타일이니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좋은 분위기로 또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 도출해내야 되는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고 일하기 좋은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좋은 협상물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사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만나고 싶다. 공개 사안을 만나서 두 분이서 지금 푸는 수가 제일 빠른 부분들이고 우리도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많은 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는데 우리 인력 많이 보내겠다. 쿼터를 생각해라.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국 구금 사태 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시장이나 기업들에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해결책이 빨리 나와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더모은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영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증시 드디어 가나요? 시티증권 SK 하이닉스 목표가 43만 원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4개월을 기다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파동 중첩의 원리까지 설명드렸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폭발이 일어나면은 진짜 모든 벽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전 뉴스가 한국 증시 역사상 최고가 뉴스로 도배될
지금 상황이 곧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코스피 월봉, 주봉, 일봉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겹치면 기분이 3배 이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월봉, 주봉 같은 월봉은 장기, 뭐 연봉을 장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월봉 이상이면 장기죠.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이 월봉이고 1년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인 게 연봉이고 한 주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표현된 게 주봉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일봉은 하루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단타 치시는 분은 30분 봉, 5분 봉, 1분 봉, 1틱을 보기도 합니다. 1초. 1초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나타나는 게 1틱이고요. 그다음에 30분 봉은 30분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부터 초단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초장기까지 모든 차트의 방향성이 일치된다면 정말 강력한 힘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월봉이 대세 하락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물론 초단타를 쳐서 막 틱으로 거래를 하면 이 어떤 이 중기 이상, 장기 이상의 굉장히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단타로는 그 시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봉 이상, 일봉, 주봉, 월봉 이 상황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봉이 대세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이니까 매달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음봉이라는 게 지금 뭐 이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위에 막대 그래프의 윗부분이 월의 시가고 시작가.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의 밑부분이 월의 종가잖아요. 끝나는 가격.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월의 시작가보다 월이 마감할 때 가격이 항상 낮았다는 것이고 그게 매달 내려가는 건 뭡니까? 전달의 종가에 비해서 계속 종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봉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이 나와봐야 월봉이 대세 하락이니까 짧게 치고 나와야겠죠. 생명력이 짧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월봉 대세 상승, 주봉 대세 상승, 일봉이 대세 상승인 가운데 자 지금 이게 전부 다 상승 행자가 동시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월봉에서 지금 이게 상승 N자가 나오면서 만약에 저 2021년도 6월 달 사상 최고가죠. 저 3,316짜리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아까 그거예요. 조그만 게 다 합쳐진 겁니다. 1초가 합쳐져서 1분이 되고 1분이 합쳐져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가 합쳐지면 주가 되는 것이고. 모여서. 그래서 일봉의 모습이 주봉이 되고 주봉의 모습이 월봉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의 시작이 일봉에서 지금 실타래가 풀리는 고양이가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실타래를 잘 다 매듭을 지어놨는데 고양이가 풀기 시작한 겁니다. 주식은 이 실제 상황에서는 고양이가 풀면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그것도 즐겁겠지만 고양이가 풀면 치워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실타래를.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실타래가 풀리는 그 구간이 너무 기쁜 구간입니다. 풀리기 시작해서 왕창 풀릴 때까지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그 구간이 도래를 했죠.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주봉, 월봉이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월봉하고 주봉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봉, 월봉에서 얘는 전고점이 한 3-4개가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316, 2021년도 6월 달 저것만 돌파하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3개가 있어요. 2024년도 4월, 2023년도 6월, 2021년도 9월까지 코스피가 남은 2021년도의 고점이 단 한 개인데 비해서 2023년과 2024년의 고점 3개를 돌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역시 코스피가 형이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면 코스닥도 밑에서 차례대로 돌파할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시점은 코스피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큰 게 먼저 움직이고 작은 게 먼저 움직입니다. 작은 게 나중에 움직입니다. 물론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 안에서 코스피의 숲과 코스닥의 숲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코스피의 나무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코스닥의 나무의 변화가 코스피의 숲의 변화를 예측하진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코스피의 숲인 월봉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코스피의 나무인 일봉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 결국에는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별 종목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로 뭐 한국카본이라던가 어제 또 간 거 뭐예요? 오랫동안 몇 년을 횡보하다가 폭발해갖고 터진 것들 보여드렸죠. 지금 그런 것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강한 업종에서는 수두룩히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특징주에서 다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 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코스피의 수급이 받쳐주나 봅시다. 오늘 1104억 팔고 있는, 1104억 사고 있네요. 1140억이죠. 어저께는 2600억 샀는데 오늘도 그 정도 수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6일 동안 5거래일을 지금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은 수급이 조금 떨어집니다. 코스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은 지금 450억 순매도로 이 지금 어저께 500억에서 합치면은 1000억 순매도입니다. 역시 지금 코스닥이 지금 불리하다는 게 수급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좋은데 삼성전자 일단 7만 원에 안착했고요.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시티증권에서 목표가가 43만 원짜리가 나왔거든요. 지금 주가가 28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43만 원을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 3,316 뚫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28만 원에 있는데 일단 30만 원을 목표로 해서 1차 목표가를 다 도달해야 시티증권이 불른 43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95 빠지고 있지만 5위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3,316을 돌파하는 역사상 신고가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주인공은 여전히 누구라고 했어요? 조방원이라고 했죠.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 2위에 그 도움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리딩이 필요한데 지금 이끄는 뜨거운 지금 3스톱은 조방원입니다. 그 조방원이 결국 돌격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이 15위에 4.72%로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삼성물산도 오르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확실히 지금 약한 모습이죠. 코스피에 비해서 수급이 지금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지금 알테오젠은 2.20으로 빠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16위의 케어젠, 지금 바이오 업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상승률 상위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 사실 코스닥은 후발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중요해요. 자, 오늘 피팅 조선기자재 탈플라스틱 올라 있는데 자, 보십시오. 피팅 조선기자재. 지금 이 조선주들이 달리고 나니까 조선안성업체는 지금 쉬고 있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물론 거래정지 됐죠. 지금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이 지금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까지 다 포함하여서 조선주들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역사상 신고가 그 고점 가까이 가 있잖아요. 제가 다 보여드렸죠. 현대미포조선 같이 중형 배를 만든 업체들은 이미 2007년 고점을 넘었고 HD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차트죠. 그 차트도 지금 2007년 고점에 거의 다 가서 있다고. 하나오션은 어떻게 돼서 하나오션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거기도 2007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조선주들이 2007년 고점 무려 20여 년 전에 고점을 만약 돌파하면은 그것 또한 SK하이닉스의 40만 원 돌파와 함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3,300 돌파하는데 굉장히 지금 리딩 혹은 돌격대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밑에 지금 낙수 효과를 받는 애들 조선 기자재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거 미리 파악하고 미리 앉아 있었어요. 이제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클, 그다음에 이 밸류 체인 알아놓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뭐 이번에 놓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식 평생 할 거니까. 자, 이 원리를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사실 다 짚어드렸죠. 조선업체가 이 수주를 받으면은 그 밑에 기자재 업체들한테 발주를 낼 거 아닙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거기서 가장 먼저 발주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팅주라고 했고 거기서 태광 성매드 같은 용접용 피팅부터 하이로 코리아, 그 BMT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개장용 피팅 쪽으로 이 순환되는 밸류 체인. 그 다음에 이 지금 LNG 본행제에 들어가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나중에 조명 달고 선실 만들고 페인트 칠하고
자, 이거 머릿속에 그려놓고 밸류체인 머릿속에 있었으면은 이거 낙수 효과 다 주워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자, 오늘 피팅주 그동안 움직이던 초반에 움직이던 거랑 또 달라졌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잖아요. 지금 그 순서. 태광 성광밴드가 처음에 다 날아가고 하이로 코리아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뒷부분에 뭐가 가고 있습니까? 한국선제, 한선엔지니어링 이거 순서 다 또박또박 지키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칙대로. 지금 뭐 규칙이 없고 100%가 없고 이런 것들은 그런 주식시장의 지수의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 비행기 때려봤고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밸류체인 안에서 순환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법칙이 있습니다. 괜히 밸류체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선기자재에서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지금 피팅주에서 한국선제가 17%인데 1위로 조선기자재 1위는 1승입니다. 27.7 거의 상한가 수준이에요. 동방성기도 20.68 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승이라는 종목은 이거 우리 선박에서 생활 오수 발생되죠. 거기서 손도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그 생활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파이프 스풀이라고 아까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이런 데가 관 이음새를 만들잖아요. 그 관 이음새들이 이어서 뭐 합니까? 레고처럼 있고 이어서 결국 그 파이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파이프 시스템은 파이프 스풀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기죠. 조선기자재 핵심 부품 회사죠. 어제는 오리엔탈 전공이 날아갔잖아요. 그전에는 블록을 만드는 현대임스가 날아갔고 그전에 또 뭐가 갔습니다. 선실 만드는 세진중공업 날아갔고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조선주들, 대형 조선주들은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밑에가 화끈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끈하게 돌면 또 뭐가 가겠어요?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큰 조선 3사, 4사들이 지수를 이끌고 가겠죠. 그 다음에 3,300 돌파해주면 또 조선 기자재들이 쉬고 있다가 또 불 붙습니다. 이 밸류체인의 순환 근무, 거의 순환 근무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플라스틱 올라왔는데 오늘 세림 BNG, 한국패키지 그리고 삼육물산 이 맨날 올라오는 종목들이죠. 오늘 또 무슨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발언을 확인 안 했어요. 조선기자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타이플라스틱 관련해서 얘기만 나오면은 저 종목들이 다 움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여러분들 뭐 종이빨대에서 자꾸 가정통신문 만나가지고 아메리카노의 본연의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니까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 다시 병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트렌드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정권이랑 연계해서도 바이든 정권 때 그걸 싹 다 없앴다가 트럼프 때 그 수압 바꾼 거 아시죠? 트럼프가 샤워하는데 답답하답니다. 바이든 때 샤워기에 수압을 조절해버렸어요. 물 아끼려고. 근데 트럼프가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맨날 제일 많이 바르고 다니잖아요. 이 골프할 때 포마드. 그러니까 그거를 수압을 세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다시 그런 거예요. 종이 빨대로 완전 갔다가 플라스틱 빨대 병용하는 걸로. 물을 완전히 절약하는 거였다가 조금 그래도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사파입니다. 저 세계 증시가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이 다 좋아요. 세계 증시가 다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만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회사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로 합니다. 카톡으로 부장님이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고 하면 다 피한다고. 근데 조금 진급의 심사에 도움이 될까 하면 간다고. 근데 지금 진급 심사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줄 매도평을 그 상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부장님 왈, 한국 대리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나랑 등산 가야지. 예, 제 등산이 최애침입니다. 가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이시바 총리의 사임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까지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3,240선을 현재 시간 회복을 해줬고요. 0.82%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3,2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2%가량 오르면서 8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0.9%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3,240선 넘어서 50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보였었는데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나 외국인 이 매수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1,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0억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 중이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보입니다. 개인 600억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졌습니다. 외국인 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3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권주가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같은 날 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면서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었죠. 이로 인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7월 이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달 내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소식에 오늘 증권주들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7.87% 넘게 오르면서 21,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키움증권 주가도 5.8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한국금융지주도 5.51%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3만 9,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조선 기자재 업체가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공급망이 강화되고 정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건데요. 선박 건조장인 도계 규모가 큰 대형 조선소보다 도계 규모가 작은 중소형 조선소가 함정 MRO 사업에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에 중소형 조선주도 연일 상승 중입니다. 특히 오늘 동일 스틸럭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대선조선에 대한 마스가 수혜 기대감, 그리고 대선조선이 보유한 영도조선소가 매각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단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동일 스틸럭스 오늘 상한가 3거래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3,64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임수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3.69%가량 오르고 있고요. 3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3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10%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입니다. 12,04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 방식을 연간 승인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 소재의 수량을 사전에 명시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는 연간 허가제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개별 출하건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요. 할당량을 초과하는 장비나 예외 품목은 별도로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거점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 중에 약 35%가량이 중국 시안에서,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량 중 40%와 낸드의 45%가량이 우시 등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죠.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장비 공급에 대한 무기한 면제 지위에 대한 철회 이후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하이닉스 2.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상승,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6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외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28만 4,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7만 8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미국 마벨에 대한 CXL 퀄 테스트 통과 소식,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제한 완화까지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반도체 투톱 일제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반도체의 선행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변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브로드컴과 네네. 엔비디아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210달러로. 뭐니 해도 뭐 GPU인가 뭐 아니면 에이직인가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원래 이러한 조짐이나 가능성은 작년 12월부터 처음에 나왔었죠. 네. 작년 12월에 브로드컴이 한번 엄청나게 오른 적이 12월 중순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그게 범용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AI를 구동하는데 핵심적인 게 범용 제품인데 얘네만 잘 만들고 있으니까 엄청 높은 가격에 그리고 엔비디아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범용이 아닌 고객별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서 더 낮은 가격에 전력도 좀 낮게 하고 가격도 낮게 하고 고객이 좀 커스터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제품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마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GPU라고 대표되는 그 시장에 한 20% 남짓되는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강자가 이제 브로드컴이었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각광을 받은 게 작년 12월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넌스톱으로 두 개가 경쟁하는 구도로 갈 뻔도 했는데 올해 1월 말에 딥시크 발로 다른 어텐션이 되면서 이것이 잠깐 묻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범용 제품 GPU, 엔비디아로 대별되는 여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풀어 헤쳐야 되겠다라는 빅테크, 여기서 빅테크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죠. 반도체 설계하는 게 아니고 AI를 실제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수많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로부터의 좀 이렇게 균형을 갖고 싶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되면서 브로드컴의 실적도 상당히 높게 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 실적을 발표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어텐션이 됐던 거는 작년 12월에 이어서 고객 수가 늘어났어요. 작년 12월에 할 때는 고객 수가 그럼 어떤 업체한테 이제 커스터머 스페시픽한 제품, 그걸 에이직이라는데 ASIC 이게 맞춤형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게 누가 있었냐 했더니 이제 구글이랄까, 메타랄까, 그러니까 바이트댄스 이런 업체들이 우리 브로드컴의 커스터머라 했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공급될 것을 보는 게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친하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의 대명사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심이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도미넌트한 시장이 에이직 커스텀 시장으로 더 빨리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보다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높은 브로드컴이 한 3배 되거든요. 43배 PER로. 엔비디아가 지금 아마 30배 초반 정도에서 중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역전되는 현상이 보이고 그거가 추세라 그러면은 투자가들의 생각이 조금 한켠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객사가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그 중에서도 구글이 좀 점유율이 좀 있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AI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내년도는 뭐 바이트댄스, 그 내년도는 뭐 XAI, 뭐 애플까지 거론되고 네네. 있는데 자꾸 이제 고객사가 는다는 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한 30% 그리고 AMD도 뭐 최소 뭐 10%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 외의 기업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에이지 맞춤형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적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럼 에이지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뭘 보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트렌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딱히 에이직 관계되는 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브로드컴의 에이직 칩에도 GPU랑 마찬가지로 거기에 짝꿍이 되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HBM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기존에 브로드컴에 들어가거나 콜이 됐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게 맞고요. 대신에 HBM이 이제 엔비디아로 나가는 거하고 브로드컴에 나가는 거하고 어디가 더 좋냐면은 지금은 당장에는 엔비디아로 나가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에 대비했을 때 5분의 1 정도 이하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는 그렇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러냐면 브로드컴이 에이직을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공급하고 하는 것이 누구냐? 커스터머 누구라 그랬죠? 구글이라 했잖아요. 메타라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픈AI가 들어갔어요. 구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구글이라든지 이게 메타라든지 또는 그 다른 업체들, 엔비디아도 포함하지만 그런 업체들한테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말고 누가 있죠? PCB 업체. PCB 업체 누굽니까? 두산. 두산은 PCB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CCL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박 적층판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산이 주로 커스터머가 엔비디아예요. 두산은 엔비디아고 이수페타시스는 PCB 만드는 회사죠. 이수페타시스의 커스터머는 이제 더 많이 분포가 여러 가지 나누는데 대표적인 게 구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PCB 업체나 PCB 재료 업체들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한테 실질적인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말고는 이런 업체들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전반적으로 에이직이 됐던 GPU가 됐던 핵심은 경쟁을 하면서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AI 관련되는 모든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메모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시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PCB, 네, 회로기판 이쪽.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회로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두산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도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총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이 중에서도 좀 섹터가 나뉘잖아요. 네네. 삼성 수혜주도 있고 HBM 관련주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구분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는 네네. 브로드컴 얘기가 나와서 엔비디아 섞어서 삼성 하이닉스 얘기하고 PCB 업체를 말씀드렸으면 흔히 얘기하는 거는 HBM 투자를 계속한다는 가능했을 때 HBM 수혜주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미반도체가 있고 한미반도체 경쟁 회사인 한화비전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아주 새롭다, 아주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들은 조금 뭔가 새로운 something new가 발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이랄까 새로운 고객을 뚫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론에 좀 연결돼서 가고요. 하나비전은 하이닉스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플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HBM에 아까 HBM에 쌓는 거니까 그 관련되는 그 TC 본더 지금 말씀드린 거고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칩을 만들어 웨이퍼 하는데 그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뭐 스피드 테스트, 버닝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테스트의 6단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압축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테크윙으로 알려져 있죠. 테크윙이 근데 그곳이 삼성전자에도 들어갔었고 하이닉스에도 얼마 전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최근 한 4, 5개월 정도는 좀 소강이거나 좀 부진하거나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것이 삼성 하이닉스가 다음 내년을 위해서 HBM4라는 것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HBM4가 기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HBM3E보다는 좀 더 테스트를 더 정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불리하게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더 선두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것이 하이닉스만 갖고도 뭐 한 1,000억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갔던 거고요. 유닛 테스트는 조금 더 국소적인 하지만 전문적인 테스트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기세는 DI라는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게 HBM 쪽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 같은 게 D램에서 한 35%, 하이닉스가 55% 마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안 바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택에도 공장을 짓고 뭐 테슬라용으로 공장을 짓고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런 거 생산할 때 골조를 지을 때 엔지니어링 파트가 들어가는 삼성 E&A. 그다음에 삼성에 좀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하이닉스도 있지만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세대 제품인데 더 첨단화되다 보니까 설계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테스트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장비단에 긍정적인 매기가 몰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한미 비전뿐만 아니라 테크윙 예, 유닛 테스트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삼성단에서의 투자 수에는 삼성 E&A,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 이런 쪽에 삼성 관련되는 주식이 삼성 E&A는 많이 올랐어요. 좀 선행적으로 오르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공격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첨언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편한 거는 유진테크가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좀 편하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유진테크하고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TSMC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좀 다른 소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네. 그 시티그룹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네네. 210달러로 낮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43만 원으로 목표 네네.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SK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주가 괜찮았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에도 6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거는 걔네들끼리 주가가 어느 게 좀 편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가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엔비디아가 내려갈 때 뭐 때문에 빠지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고객이라든지 AI 투자가 준다든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칩 자체가 중국에 못 판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브로드컴이 더 매력이 있다 이런 주가적인 레벨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거고 오늘 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한 거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졌다가 삼성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삼성전자가 HBM4에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엔비디아 말고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거 내년의 이익에 대해서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한 4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38조보다 근데 아마 그 모 증권사에서 하는 예측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한 15% 20%더 높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최근에 되게 궁금한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전기입니다. 네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네. 18만 2천 원 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움직임이 네. 있어서 그렇죠. 사실 최근 가장 반짝이는 스타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 추가적으로 룸 더 있나요? 네, 올라갈 수 있는? 무슨 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예. MLCC라는 이제 커패시티가 있거든요. MLCC가 있고 그 다음에 플립칩 BGA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각광받는 건 MLCC죠. MLCC가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좁쌀도 아닙니다. 후추만한 후추 크기의 칩이 들어가는 게 휴대폰에는 1000개, 2000개, 그 다음에 뭐 서버에는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I 서버가 되면서 우리가 AI 뭐죠? GPU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GPU가 엄청난 데이터를 갑자기 막 쏟아내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 전압이 말이죠. 확 들어왔다 확 빠지고 갑자기 강화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칩단에서 전압을 잘 안정적으로 뺐다가 넣었다 이렇게 하는 그 칩이 MLCC예요. 거기서 삼성전기가 물었다와 함께 2등이긴 한데 얘네들이 아까 플립칩 BGA라는 기판 단계에서 기술이 있고 MLCC에서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각광을 받는 거죠. 물론 한 달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파운드를 받았을 때 삼성전기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테슬라 향의 비중도 한 6% 있는데 이것도 매출이 한 장기적으로는 3배 이상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이 이전보다도 높아지는 거예요. 성장성이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15배에서 PER 2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PBR로 1.4배가 아니고 ROE가 높아지니까 1.56배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한 20만 원 초반까지 왔는데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네.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이 덥석 뭐 갑자기 딴 거 팔고 이걸 다 사는 건 이거는 쉽지 않은데 일단 포지셔닝이나 레이팅은 리레이팅이 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미국 행정부가 사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그런 장비를 반입 못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래 주가가 흔들리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네. 뭐 다시금 연간 기준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뭐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나쁜 게 어느 정도 풀리는 이슈이기는 한데 요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뭐 1000건, 500건에 만약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주를 받고 하면 500건, 1000건을 다 일일이 그때마다 하는 거는 우리도 힘듭니다만은 그걸 승인해주는 미국도 힘들죠. 행정력이. 그래서 자기네 편인대로 한꺼번에 연말에 한꺼번에 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연말에 한꺼번에 내년 거를 예측하는 걸 삼성하이닉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하고 나서 만약에 내년 내내 갈 때 중간에 무슨 돌발 변수가 있을 때 업그레이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리스크하고 근본적인 어려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잠깐 잊혀졌을 뿐입니다. 요거는 해결이 좀 되는 건 필요한데 지금은 추가적인 이슈는 아닌 거죠. 요 이슈 가지고 더 좋아질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브로드컴의 시간 K 반도체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단에 대한 이슈 좀 점검을 해드렸어요. 이제 9월 반도체 전략 잘 좀 승률이 내기 위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9월 달은 짧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반도체가 한번 가고 나서는 상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분할 때 이슈인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가는 여기서 15% 이상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사이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한 20% 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레벨에서 한 5에서 10%가 현재로서는 9월 달에 볼 수 있는 최대의 맥스 아니겠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 43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했는데 3분기 영업이 11조 원 정도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네. 시장 전망치 10조 원 5천억 원인데 그보다 좀 높게 잡았다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 세워드렸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 투자 전략 본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미국 전기차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해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 이민 정책 스위치는 온. 미국의 한 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체포됐다면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일까요? 아니면 산업, 외교, 공급망까지 흔드는 신호일까요? 이 사태의 내막을 3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건의 현장. 2025년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공장,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전격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일 현장 기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가 300명 이상 포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은 즉각 가동이 중단되고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체포 사유와 현재 상황. 체포된 노동자들의 다수는 취업 비자와 실제 근로 형태가 불일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 유학생 신분, 단기 체류 허가로 들어와 장기 근로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일부는 서류 위조, 브로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이 확정되면 추방 절차에 들어가고 기업에도 고용 관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체포자들은 ICE 구금시설에서 조사 중이며 법률 지원 여부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대응과 파장. 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 당국과 직접 협의에 나선 건데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현지 공사와 출장을 중단하고 고용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는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며 완공 일정 지연과 현지 생산 확대 전략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외교적으로는 노동 이민 정책과 글로벌 기업 투자 환경이 충돌하며 한미 간 긴장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과 고용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고 산업은 멈췄으며 정부와 기업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와 외교까지 흔드는 복합적 신호. 하나의 단속에서 시작된 균열, 그 여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기업 준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지수가 조금씩 더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후에도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